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기초적인 영어 문장 구사가 힘들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호주계의 조경 설계직의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후에 제가 다음으로 한 일은 뭐였냐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기 호주 멜번에 있는 조경회사들을 싹 찾아봤어요. 제가 일하고 싶은 곳이 어딘지 우선순위를 매겼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 놓고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망설였어요. 이제 포트폴리오도 준비 다 끝나고 레주메도 다 쓰고 이제 제가 가고 싶은 회사도 다 줄여놓고 준비가 다 됐는데 제 지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두려워서였어요. 이게 전화가 오면 내가 전화를 어떻게 받나, 면접 오라고 하면 내가 면접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두려워서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허송세월 한 몇 달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저에게 동기부여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호주에 와서 한 6개월 정도를 수입 없이 지내면서 이제 돈도 많이 썼고요. 왜냐면 집세나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까 이제 돈도 많이 쓰고 수입은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호주에 왔을 당시에 저희 딸이 1살이었거든요. 1살배기 딸이 집에 있는 걸 보니까 어떤 그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만 있으면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제 돈도 다 떨어지면은 이 딸내미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어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저를 이제 강제로 뭐랄까 제 스스로를 그 미지의 세계에 던져놓게 하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호주에서 돈만 낭비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여기서 내가 아무런 시도를 안 하고 돌아가면 그게 무슨 짓인가, 그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들면서, 내가 뭐 시도를 해서 뭐 물론 면접을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해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회사에 지원했는데 나를 안 받아줘서 내가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게 뭔가, 내가 뭐 창피한 건 잠깐이지만 어차피 그렇게 실패하고 한국 돌아가면은 저라는 존재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호주에.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기 시작했던 것은, 난 이럴 게 없다. 여기서 내가 최대한의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면 난 이럴 게 없다. 근데 시도조차 안 하고 돌아가면은 난 정말 패배자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자기 암시를 저에게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했던 것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우선순위 1위부터 차근차근 제 레주메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이메일 보내는 거 쉽잖아요. 뭐 전화가 오거나 면접 오는 거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이제 이메일 주소 찾아서 제 포트폴리오를 첨부해서 레주메와 함께 버튼 누르는 것은, 물론 그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개월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일단 보내기 시작했어요. 잠깐 비가 왔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햇볕이 또 쨍쨍 떴습니다. 멜번이 굉장히 커피가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 바로 버크 스트리트에 있는 스타벅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로 여기저기 원서를 넣었는데 답장이 안 왔어요. 답장이 안 와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준비했던 포트폴리오를 출력을 했어요. 인쇄소에 가서 한 부당 한 35불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4부를 출력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출력본을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놓고 며칠 기다렸는데, 며칠 뒤에 한 부가 반송이 된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그 우편물에 반송 사유가 적혀 있었는데, 그 사유가 뭐였냐면, 그 회사의 우편함 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반송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뭐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일반 얇은 잡지보다 훨씬 작은 건데, 그게 안 들어가서 반송이 됐다는 게 저는 이제 첫째로 화가 나서, 우편비도 내가 한 몇 불 들었거든요. 5, 6불 정도 들었나? 아무튼 화가 나서 그 우편물을 이 반송대가 아침에 보자마자 들고 그 회사에 찾아갔어요. 그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나 이제 그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이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서 왔다. 사실은 이 우편물을 보냈는데 반송이 돼서 그냥 직접 전해주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갔는데 사장이 이제 저를 맞아주면서, 그래 이왕 네가 왔으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과 그 바로 밑에 있던 중간급 사장 2명이 이제 저를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석에서. 저는 그냥 아침에 그 포트폴리오, 제가 열심히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반송된 거, 그리고 그동안 어떤 쌓였던 스트레스, 호주에 머무면서 쓴 돈, 안 풀리는 환경, 그런 거에 모든 것이 이제 합쳐서 이제 화가 나서 사무실에 쳐들어간 건데, 그 쳐들어간 패기에, 그건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사무실에 쳐들어간 패기에 사장이 약간 감동을 먹어서 저를 바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인터뷰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 물어보면 무조건 yes, yes, I can do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며칠 후에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온 이유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원하는 시간당 임금이 얼마냐고. 제가 그 당시 처지가 뭐 높게 부를 처지는 아니어서, 제가 그 당시에 나는 한 20불에서 25불 정도면 괜찮다고 답변했는데, 그게 사실 실수였어요. 20불에서 25불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20불이죠. 누가 25불을 줍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임금이나 연봉 협상할 때는 이렇게 얼마에서 얼마 사이면 괜찮다라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연봉 이만큼을 원하면은 이만큼을 원한다고 해야지, 여기서 이 사이를 원한다면 무조건 요걸 받게 돼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최소치를 받게 돼 있어요. 아까 지나가는 길에 어떤 미용실에서 남자 커트 10불이라고 저보고 와서 이발하라고 호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커트 10불이면 멜번에서 굉장히 싼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어떤 외국 유럽계 사람한테 이제 커트를 당했는데, 정말 머리가 쥐 파먹은 것처럼 잘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이런 저렴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나가면서 그 10불짜리 미용실 앞에서 한 5초간 망설였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10불이면 싸긴 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당 20불을 받기로 하고 처음 면접 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무직으로서는 최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호주에 오면은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핸디캡이 존재하는데, 그런 핸디캡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호주에 와서 정착을 하면은 그 높은 임금을 바라기에는 핸디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금을 좀 낮게 책정하더라도 일단은 들어가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내가 쓸모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 그때부터 차근차근 연봉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 당시에 달린 조건이 뭐였냐면 3개월의 트라이얼 피어리어드를 거치는 후에 정직원으로 고용될지 의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호주에서는 프로베이션 피어리드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이제 일단 고용을 하고 이 직원이 3개월 동안 회사에 어떻게 적응하고 정말 쓸만한가 지켜본 후에 3개월 후에 이제 너를 고용하겠다, 아니면은 너는 우리 회사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보내던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첫 회사의 면접을 보고 이제 두 번째 다른 두 회사에도 면접을 봤는데, 그 세 회사로부터 결국엔 동일한 오퍼를 받았어요. 세 회사 모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건 포지션을 저한테 제안했고, 저는 결국에 이제 첫 번째 면접을 본 회사가 이제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첫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여기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직장을 구할 때 이제 그 직장에 원서를 넣는 과정이 뭐냐면, 일단은 직원을 구하는 회사를 찾아요. 그 저희 호주 웹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 이제 거기서 직원 공고가 난 회사를 찾아서 거기다 어플라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지원했던 회사들은 당시에 그 어떤 회사도 직원을 뽑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뽑아서 차근차근 지원했던 거고, 그 회사들이 웃긴 게 직원을 당시에 뭐 뽑겠다고 공고를 낸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면접을 보자고 하고 결국에 저한테 뭐 3개월의 유예기간과 함께 오퍼를 줬다는 거죠.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회사가 공고를 내서 직원을 뽑으려면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공고를 내는 것도 그렇고, 공고를 내면 일단 지원자가 뭐 수십 명, 100명 이상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 지원자들 중에서 1차로 출연하는 과정, 예를 들어 뭐 출연한 사람이 10명이면 그 10명을 일일이 인터뷰를 봐야 되고요. 인터뷰를 보면 이제 보통 시니어 이상급에 해당하는 사장이나 시니어 이상급의 2명이 보통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쓰는데 드는 시간도 굉장히 그 회사 측면에서는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면접을 다 치르고 나면은 그들과 뭐 협상하는 과정도 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직원을 뽑는 게 회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소모적이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직원을 뽑고 싶어도 쉽사리 공고를 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직원이 한 명쯤 있으면 좋은데 이거 공고를 내자니 너무 귀찮고, 약간 그런 과정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그 회사에 지원할 때 공고가 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고가 나서 지원하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면 이제 경쟁률이 갑자기 수십 대 1, 뭐 100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고, 공고가 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지원을 하면은 운만 좋으면 경쟁률이 1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나 그 직원 이력이 괜찮다 싶으면은 바로 면접을 보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꼭 공고가 나길 기다리지 말고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공고가 나지 않더라도 일단 지원을 해라. 대부분의 회사는 상시 좋은 직원을 뽑고 싶어 하고, 직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공고를 내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채용 공고가 나지 않은 회사에 지원하면 운이 좋다면 더 적은 경쟁률로 면접을 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굉장히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첫째로 이제 공고가 나는 회사들을 보고, 공고가 나는 회사들의 이메일을 보내는 게 다예요. 이메일에 나 이런 학생인데 뭐 작년에 졸업했고 뭐 나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너네 회사에 흥미가 많다 이러면서 이메일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보내고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열의 9은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회사에 지원할 때 포트폴리오를
한 부당 한 35불, 40불 정도 듬에도 불구하고 그걸 출력을 해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따로.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출력을 해서 보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외로. 근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그냥 이메일로 받는 것보다는 출력본을 우편으로 받아서 직접 보는 게 아무래도 더 시간을 들여서 더 보게 되고 거기서 더 성의를 느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친구가 돈을 써서까지 이렇게 출력해서 보내는 거는 이 친구가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고 오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정말로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라. 그게 제가 드릴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사를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국에 취업한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나중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직접 문을 놓고 찾아온 그 용기에 굉장히 많은 가산점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친구가 또 없더라고요.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일하던 회사에 또 한 몇 년 정도 후에 학생이 한 명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어요. 하나 학생인데 인턴으로 일하고 싶다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들고 찾아온 적이 있는데,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노력이 가상하거든요. 회사 이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다는 그런 어떤 열정에 저희도 이제 매정하게 우리 일 없다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은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냐, 그리고 물 이렇게 한 잔 건네주면서, 그래 뭐 학교 생활은 어떻냐, 뭐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좋은 인상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달 뒤에 저희가 인턴을 구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그 학생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친구도 결국은 인턴으로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돌적으로 들어가라. 가장 좋은 것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회사에 노크를 하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면 그 열정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물론 그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잃을 게 없다. 회사에 녹화하고 들어가면은 영어를 잘 못하고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고 창피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잠깐이에요. 회사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들은 저를 기억을 할 리가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의 어떤 두려움만 극복을 하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될 수 있어요.